Hi guys, this is KG. 안녕하세요, 고경원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인스타 라이브에서 방송했던 인플레이션 관련 바이트 트레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축약을 해서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트 트레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가장 중요한 바이트 트레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트레이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 바이트 트레이를 보시면 이건 좀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넓이가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가 떠진 이걸 보시면 되게 얇은 한 가닥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트레이가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트레이에서 인풋 떴을 때 어떤 트레이가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이 트레이가 더 정확하겠죠. 왜? 이 트레이가 정확한 이유는 이 트레이가 이 러버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더 튼튼한 결과물을 얻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플라스틱 트레이를 또 있고 플라스틱과 이렇게 메탈이 이렇게 되어 있는 트레이도 있습니다. 이런 트레이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예 메탈로만 이렇게 바이트 트레이를 인프를 뜨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모든 걸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이런 바이트 트레이, 금속 위에 있는 바이트 트레이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레션이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 바이트 트레이의 내구성에 주목하라.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그런 인프레션 방법. 모든 클리닉에서 대부분 이 바이트 트레이로 인프레션 뜰 때 환자에게 먼저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무셔야 됩니다. 라고 미리 설명을 하고 여기 러버를 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이 트레이에는 지금 뭐가 묻어 있을까요? 물이 묻어 있습니다. 왜? 환자가 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러버를 쏘면 이 부직포와 러버가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되고 그 부위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구멍이 나겠습니다. 구멍이 나서 잘못된 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실 때는 연습하시는 거 좋지만 연습하신 트레이를 가지고 물이 묻어 있거나 침이 묻은 트레이를 가지고 인프를 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키포인트 뭐죠? 반드시 마른 물기가 없는 바이트 트레이로 인스프레션을 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바이트 트레이가 구멍 나는 경우 또 다른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선 이제 인프레션 설명해야 돼요. 인프레션 재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프레션 재료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의 물질을 섞어서 만든 이제 뻗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뻗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건타입으로 싸서 만든 여기 인프레션 뜨는 이런 여기 실리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좋은 인산체냐? 무조건 실리지 타입이죠. 믹싱이 러버의 믹싱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뽀띠로 믹싱을 한 거 위에 이제 라이트 바디고 머셔 믹싱을 한 건데요. CG 타입은 이렇게 깔끔하게 믹싱이 되어 있는 반면, 뽀띠는 어떻죠? 믹싱이 된 것과 안 된 부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응이 된 부위와 반응이 되지 않는 말랑말랑한 부위가 섞여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뽀띠 최적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바이트를 뜰 때, 뽀띠를 이용한 경우, 이렇게 믹싱이 안 된 부위가 이제 물렸을 경우 이렇게 트레이가 찢어지고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뻗띠에 담을 때 이런 식으로 공기층이 없이 잘 담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한 방에 턱 하고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 안에 공기층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거를 문 순간 그 공기층이 이제 버티가 없으니까 공기층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부분에서 이제 구멍이 나는 인프레션이 되는 거죠.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버티 사용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라이트 바디를 한번 쏴서 이 공기층 자체를 이제 없앤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잘 믹싱이 된 인프레션 재료를 공기층이 없이 여기에 예, 잘 이제 얹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트레이의 움직임에 주의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바이트 트레이는 환자가 물어서 뜨는 바이트 트레이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력이 가해져요. 교합에 의해서 외력이 이렇게 트레이에서 이렇게 물었을 때 트레이가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형된 트레이 상에서 뭐는 이제 마무리가 되죠? 예, 러버는 이제 러버는 이제 굳게 되죠. 예, 굳게 됩니다. 굳은 상태에서 입을 벌려서 얘를 제거하는 순간 이 트레이는 이렇게 돌아와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달려있는 버티도 역시 이런 식으로 예, 틀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틀어진 버티에서 나온 모델 자체가 제대로 된 모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주의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주의해야 되느냐 보시면, 우리가 환자가 어떻게 트레이에 물었는지, 이 트레이 상에서 치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 치아 위치가 트레이에 가깝거나 혹은 트레이가 이제 이렇게 트레이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물려 있다. 그러면 변형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트레이를 만드는 작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합부터 제대로 맞지 않은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이 물린 부위가 지드치보다 멀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트레이의 변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볼과 혀가 이렇게 바이트를 물면서 압축이 되는, 볼과 혀가 트레이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런 외력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외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치아가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되게 되고, 여기 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아가 이렇게 버티가 이렇게 늘어지겠죠. 그러면 치아의 사이즈 자체가 보컬링갈로 퍼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이만큼의 양이 수축되지만 여기는 얼마의 양이 조금밖에 수축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체중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트레이로는 솔직히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같이 어떻게 얘를 구분하느냐? 바로 여기가 볼이죠. 혀죠. 혀와 볼에 나와 있는 버티의 양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티가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버티가 치아가 이렇게 수축하는 힘을 좀 받쳐주는 그런 완충작용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가 물론 이게 튼튼하면 상관없지만, 이제 이런 플라스틱 트레이 같은 경우 이렇게 완충작용이 있는 버티가 충분히 나와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을 조금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시고, 키포인트, 여기서 키포인트 뭐죠? 바이트 트레이의 움직임. 우리가 인풋 뜰 때 바이트 트레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부처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공 과정으로 넘어와서요.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 왜 바이트가 높을까요? 라는 영상을 보시면 같은 인프레션에서 뽑은 모델인데, 어떤 모델은 신스탑이 잘 물리고요. 어떤 모델은 신스탑이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물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델 석고 푸어링 과정에서의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대합치와 지드치가 이제 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속고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지대치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대합치를 붓게 되겠죠. 자, 지대치가 먼저 굳었습니다. 굳은 다음에 뭐 1시간 정도 구우면 이제 이 대합치를 부으면 여기 있는 물량보다 여기는 이제 이미 예, 모든 화학적인 반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합치를 붓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화학적 반응이 다 끝나지 않은 이 지대치의 스톤이 대합치의 스톤에 있는 물을 빨아먹습니다. 이제 여기는 러버가 있기 때문에 빨아먹지 않겠지만 여기는 예, 러버가 없기 때문에 빨아먹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위에 있는 대합치의 스톤의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요 부위가 부족해지면서 요 부위만 이렇게 팽창하게 되는 거죠. 석고가. 석고가 팽창하게 돼서 이걸 딱 물려봤을 때 여기가 뜨게 됩니다. 네, 이 치아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의 이제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바이트가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를, 예, 인덱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경우, 사용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지드치를 붓습니다. 지드치 모델을 붓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 인덱스 부위에 물이 닿아도 전혀 상관없는, 물을 빨아먹지 않는 구조의 물질을 넣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비닐을 싼다든지 아니면 뭐 레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얹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이제 지대치가 대합치의 물을 뺏어먹는 그런 현상을 아예 처음부터 제거를 하시면 이 바이트 트레에 물린 그대로의 바이트를 인덱스와 함께 그 모델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바이트 인프레션 과정에서 그리고 모델 나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에러만 잡게 되면 더 괜찮은 더 좋은 이 에러가 없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우리는 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을 어떻게 할까요? 얻어야 되겠지만 얻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모두가 잘하는 문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변형이 온 인프레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보초를 이 변형된 인프레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금 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아니면 뭐 DM 보내주셔도 되고요. 더 다른 내용에 있어서 뭐 부분에서도 나에 대해서 혹시 뭐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꼭 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